이제 레드는 요 네 가지만 외우면 되는데 일단은 가장 대중적인 게 까베르네 쇼비뇽이죠. 그래서 보통 칠레 까베르네 쇼비뇽 많이들 드시잖아요. 근데 가장 큰 특징은 까베르네 쇼비뇽 자체가 껍질이 굉장히 두꺼워요. 두껍다 보니까 이 껍질에서 나오는 타닌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까베르네 쇼비뇽이 들어간 와인을 드시면 그러니까 떫은 감을 먹었을 때 이게 텁텁함 있죠. 그런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게 떫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까베르네 쇼비뇽 자체에서 그 향은 블랙베리 블랙커런트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사실 우리나라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이제 밝은 과실은 체리 딸기고 그다음에 굉장히 진하고 검은 과실은 그냥 블랙커런트 블랙 체리 블랙베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냥 두 가지로 단순하게 딸기냐 딸기 체리냐 아니면은 진한 블랙커런트냐. 근데 이 까베르네 쇼비뇽은 이 블랙커런트의 향이나 맛이 가장 강하게 나는 품종이 까베르네 쇼비뇽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메를로는 조금 더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딱 마셨을 때 목 넘김의 어떤 그런 떫은 맛이 전혀 없이 그냥 되게 술술 잘 넘어가는 느낌. 그리고 알코올도 많이 높지 않고.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블랙커런트와 체리의 중간 정도의 그런 향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더 순하죠. 까베르네 쇼비뇽 먹다가 메를로를 마시면 와인이 이렇게 맛있었어 약간 느낄 정도로 굉장히 술술 잘 넘어가는 게 이제 메를로입니다. 그리고 피노누아 같은 경우에는 껍질이 엄청 얇아요. 그러다 보니까 타닌이 좀 적게 나오고 이제 피노누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향으로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피노누아 같은 경우에는 이 장미향, 그러니까 약간 말린 장미 있잖아요. 그런 매혹적인 장미향 같은 게 나고, 뭐 제비꽃이라든지 그런 우리 향수에서나 맡을 수 있는 그런 향들이 실제 와인에서 나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까베르네 쇼비뇽으로 시작을 했다가 점차 이제 피노누아 쪽으로 대부분 많이들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피노누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쉬라 같은 경우에는 가장 진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밀도감, 바디감이라고 하는데 이제 물하고 우유를 두 개를 놓으면은 이제 물은 뒤에가 다 투가 되잖아요. 그러면 밀도감이 낮은 거고, 그다음에 우유 같은 경우에는 전혀 뒤가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딱 마시면 굉장히 좀 묵직한 그런 바디감이 있고, 그러니까 쉬라가 그래요. 쉬라가 이 중에서는 제일 밀도감이 가장 강합니다. 그리고 이 쉬라 특유의 향이 있는데 매콤한 스파이시 향이 나요. 그래서 모든 쉬라, 그러니까 쉬라가 조금이라도 들어가면은 무조건 약간 매콤한 향이 난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쉬라는 이제 고기하고 같이 먹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레드는 요 네 가지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화이트 품종은 딱 두 가지만 알면 되는데 요즘에 가장 인기가 있는 그 쇼비뇽 블랑 그리고 샤르도네 두 가지를만 아시면 돼요. 근데 쇼비뇽 블랑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이제 뭐 하정우 와인, 뭐 코스트코 와인이라고 해서 굉장히 좀 인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10,000원 정도 굉장히 가격도 저렴하고 맛있는데 사람들한테 왜 인기가 있냐면은 쇼비뇽 블랑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청량감이 있어요. 딱 마시면은 기본적인 레몬 시트러스 향에 굉장히 그런 잘 익은 열대 과실 향 있잖아요. 뭐 망고라든지 트로피칼 이런 거. 그리고 결정적으로 쇼비뇽 블랑의 가장 큰 향 자체가 하나는 뭐냐면은 그런 피크닉 같은 걸 하면은 이제 걸어 다닐 때 밑에서 올라오는 그런 잔디향 있죠. 구주향이라고 하는데 그게 쇼비뇽 블랑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언제 마셔도 항상 마시는 게 쇼비뇽 블랑이에요. 그리고 그거와 반대로 이제 샤르도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밸런스가 좋은. 그러니까 쇼비뇽 블랑은 이제 조금 뾰족뾰족하거든요. 산도도 뾰족하고 한데 이제 샤르도네는 둥글둥글해요. 바닐라 오크 향 나고 딱 마시면 굉장히 우아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프랑스 지도가 이렇게 있는데 이제 왼쪽을 이쯤에 이제 파리가 있고요. 그리고 이 왼쪽이 로아르 지역은 쇼비뇽 블랑이 주로 나고요. 그리고 보르도를 지롱당을 중심으로 왼편을 까베르네 쇼비뇽 메인의 블렌딩이 있고, 그리고 오른쪽은 메를로 중심으로 많이 블렌딩을 해요. 그리고 이제 론 지역에서는 쉬라가 나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비싸요. 이 부르고뉴가 피노누아가 많이 생산이 됩니다. 피노누아, 샤르도네. 그래서
그렇게 좀 핵심적인 요거를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저는 요 이제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구대륙과 신대륙을 구분하는 개념이, 그러니까 와인을 처음에 접근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구대륙이라고 하면은 이제 거의 태초부터는 아니고 가장 오래 전부터 그 와인을 생산한 국가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프랑스, 뭐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이제 이런 것들을 구대륙이라 하고, 이제 신대륙이라 하는 거는 비교적 와인 양조 역사가 좀 짧아요. 이제 그 이유가 이제 구대륙이 그 이제 식민지를 이제 가서 이제 군인들 사기를 위해서 제일 먼저 한 게 포도나무를 심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군인들이 밤에 술을 마셔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자기네 국가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포도를 가서 식재를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대륙의 그런 와인이 퍼지기 시작했고, 이제 역사가 좀 짧은 걸 신대륙이라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구대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영국만 해도 날씨가 오락가락 하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왔다가 갑자기 추웠다가 또 해가 쨍했다가 이제 이렇게 그런 날씨가 그 온전치 못하다 보니까 어떤 해에는 포도가 굉장히 잘 익고 또 어떤 해에는 이제 포도 농사를 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택한 방법은 뭐냐면은 포도를 블렌딩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까베르네 쇼비뇽 굉장히 탄닌이 강하고 이제 그런 블랙베리, 블랙커런트 향이 굉장히 향이나 아로마들이 강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그러니까 비가 많이 와갖고 별로 날씨가 안 좋았을 때는 이제 까베르네 쇼비뇽 함량을 좀 더 낮추고 메를로를 조금 더 올린다든지. 근데 너무 막 날씨가 뜨거웠어요. 그러면은 까베르네 쇼비뇽 너무 강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그 비율을 조정하는 식으로 해갖고 블렌딩을 해서 각 와인 메이커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그 철학, 자기가 생각하는 맛과 향을 내기 위해서 그 블렌딩 비율을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대륙 같은 경우에는 빈티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뭐 이제 프랑스 보르도가 이제 좋은 해가 5년마다 돌아오거든요. 2005년, 2010년, 15년 이상하게 딱 5년마다 날씨가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고 또 이제 너무 덥기만 하면 안 돼요. 적당히 좀 그런 서리도 내리고 기온차가 좀 있어야지만 포도가 좀 그 약간의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훨씬 더 그런 당이나 그런 그 향을 또 뽑아내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한 그런 밸런스 있는 그런 날씨도 되게 중요한데 이제 그런 해가 이제 5년마다 이렇게 돌아와요. 그래서 구대륙은 빈티지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프랑스 와인을 마신다고 하면은 프랑스 와인은 강의 들어봤더니 빈티지가 중요하더라. 그래서 빈티지가 어떤지 한번 빈티지 차트 점수도 한번 보시고 그렇게 구매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신대륙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조금 거짓말 못해갖고 포도 알갱이만 던져놓으면 막 자라나요. 미국 같은 게 굉장히 광활한 그런 평화잖아요. 그리고 해도 굉장히 좋고 그러다 보니까 포도가 되게 잘 익어갖고 그러니까 신대륙은 어떤 빈티지를 마시던 간에 다 맛있어요. 그래갖고 저는 추천하는 게 그러니까 와인 초보자들한테 보르도 와인을 선물하지 말고 보르도 와인은 맛이 없는 빈티지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칠레, 미국, 뭐 뉴질랜드 이런 와인을 선물하면은 어떤 빈티지 상관없이 항상 맛있는 그런 와인을 별로 특징 자체가 뭐냐면은 프랑스는 굉장히 우아해요. 밸런스가 좋아서 뭐 산도도 좋고 뭐 알코올도 적당히 있으면서 어디 튀는 거 없이 되게 우아한 게 프랑스고 이탈리아 와인은 모든 와인들이 산미가 엄청 쳐요. 그러니까 산미라고 하는 거는 레몬 향이 진한 레몬 과즙 향이 굉장히 강한 거를 이제 산도가 좀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약간 식초를 막 그냥 즙을 짜서 먹었을 때 그 정도를 이제 산미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탈리아 와인 다 그래요. 모든 와인들이. 그리고 미국 와인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달달함을 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칠레는 제가 생각하는 약간 MSG를 친 느낌? 와인에 미원 넣으면 다 맛있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칠레 와인은 제가 칠레 와인 마시고 맛이 없던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 자체. 그러니까 어떤 비싸건 싸건 간에 항상 맛있는 건 칠레인 것 같고 그리고 호주하고 뉴질랜드는 가장 좀 적도에 가깝게 있다 보니까 과실미가 엄청 좋아요. 그러니까 뭐 망고라든지 그런 트로피칼이나 이런 그런 되게 잘 익은 열대 과실 그런
향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호주, 뉴질랜드는 기본적으로 이제 태생적으로 그 DNA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스페인 와인은 흑향이 나요. 흑향. 흑향이라고 뭐냐면은 우리가 비온 다음에 이렇게 그런 공원 같은 거 걸으면 밑에서 이렇게 젖은 흑향 쭉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그걸 흑향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스페인 와인들은 대부분이 그런 흑향들을 좀 가지고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뭐 와인 자격증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와인 애호가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왔는데 이제 저의 역할은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었던 그런 경험 바탕으로 정말 초보자들이 약간 와인 맛있네 정도까지 이렇게 끌어올 수 있는 정도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 와인 세상의 모든 유튜브 자체도 3분 안에 가장 그 포인트를 집어서 와인에 대한 정보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강의하는 것들도 그냥 제 주관적으로 이 정도 알면은 초보자들이 좋겠다는 것만 포인트 딱딱 집어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인의 향이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처음에는 포도 자체가 가지고 있는 향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제 까베르네 쇼비뇽 같은 경우에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블랙베리, 블랙커런트 딱 포도향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체리 딸기의 그냥 밝은 그런 딸기 향이 하나 있고 다른 하나는 블랙베리, 블랙커런트 진한 과실향. 이 두 가지만 그냥 외우세요. 다 외워야 돼요. 여러 가지 막 향들 표현하는데 이렇게 사람들 고수분들도 막 향 표현하잖아요. 그거 다 외운 거예요. 실제로 못 맡아요. 정말 그냥 약간 이런 거면 이 계열 막 나열하는 거예요. 절대 못 맡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외우세요. 외워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까베르네 쇼비뇽이 태생적으로 DNA가 갖고 있는 게 블랙커런트예요. 그리고 쉬라가 들어가면 후추향이 나요. 그러니까 스파이시한 거. 그래서 약간 이제 블렌딩 막 있잖아요. 그 중에서 뭐 쉬라가 10%만 있으면 진짜 거짓말 같이 후추향이 납니다. 스파이시한 굉장히 매콤한 그런 향이 나요. 이제 이게 1차적으로 포도가 갖고 있는 그런 향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향은 와인을 이제 포도를 수확해서 이제 양조를 한 후에 이제 오크통에 숙성을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냥 오크통 숙성 안 하면은 조금 약간 산도도 세고 약간 뾰족뾰족한데 오크통에 이제 뭐 6개월이든 1년이든 숙성을 하게 되면은 그 오크통 안에서 그 표면에서 나오는 게 와인과 이게 화학 반응을 일으켜갖고 둥글둥글하게 돼요.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이 바닐라 향이 납니다. 그래서 오크 숙성한 와인은 그래서 이제 와인 정보를 찾으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거 오크 숙성 했어 안 했어? 그게 뭐냐면은 바닐라 향이 나느냐 안 나느냐. 아까 전에 샤르도네하고 쇼비뇽 블랑 있었죠. 쇼비뇽 블랑은 오크 숙성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산도도 있고 막 뾰족뾰족 하잖아요. 근데 샤르도네는 오크 숙성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이제 다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훨씬 더 둥글둥글하고 산도도 약간 밸런스가 맞춰지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2차 향이라는 거는 그 오크 숙성 같이 어떤 숙성을 양조 과정에서 숙성을 통해서 나는 향을 말하는데 그냥 바닐라 향이라고 외우세요. 이것도 그냥 외워야 됩니다. 그리고 3차 향은 오크 숙성을 한 다음에 병입을 해요. 병입을 한다는 거는 이제 와인을 병에 넣고 이제 코르크를 막는 거예요. 막고 와인 생산자에 따라서 한 1년 정도를 지하 셀러에 눕혀갖고 병 숙성을 시켜요. 그러면은 이제 병 숙성에서 나는 향이 뭐냐면은 가죽향. 그러니까 여자 핸드백에서 나는 그런 가죽향이 나고 그리고 그 흑향이라 해서 젖은 흑향, 뭐 이렇게 비 온 다음에 내리는 흑향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가죽향과 흑향 그리고 그런 것들이 나면은 3차 향입니다. 3차 향. 그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화이트 와인 같은 경우에는 병 숙성하면 어떤 게 나냐면은 이제 사과 하루 지나면은 이제 약간 갈변되잖아요. 그러면 약간 산패된 그런 사과의 그런 향이 나요. 그러니까 그게 화이트 와인 병 숙성하면 날 수 있는 그런 3차 향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은 1차 향은 블랙커런트, 블랙베리, 진한 과실향이 하나 있고 체리 딸기 그 두 가지만 외우시고 2차 향은 그냥 바닐라 향, 오크 숙성 했니 안 했니? 했으면 바닐라 향 나고 이제 3차 향은 병 숙성 오래 하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흑향 나고 가죽향 나고 그렇게 버섯, 가죽 이런 거 다 비슷한 뉘앙스거든요.
그 정도로 딱 포인트 집어서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 보르도는 이 향들이 나요. 이제 아까 얘기했던 1차 향 있죠. 블랙커런트, 블랙베리, 블랙커런트 향 나고 병숙성한 향이 무조건 나요. 기본적으로 보르도는 다 병숙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죽, 흙, 그리고 아까 2차 향이 오크 바닐라고 했죠. 바닐라 향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7만 원 미만의 보르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덜 나지만 7만 원 이상의 고급 보르도로 갈수록 이제 젖은 숲향, 그러니까 숲향이라는 흙향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편백나무 숲 이런 거, 그리고 이제 그런 고급 와인 이제 오데스토나 이런 걸로 갈수록 약간 연필심 같은 거 있죠. 이렇게 그 흑연향 좀 나고. 그래서 그게 다 3차 향들이거든요. 되게 좋은 와인들이 병숙성 오래 했을 때 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슈라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후추 스파이시향 그런 게 나고, 이제 미국의 까시오 뭐 나파밸리든 어디든 무조건 마시면 정말 그냥 연유 마시는 것 같아요. 진한 연유를 그냥 들이붓는 것 같고. 네, 칠레 까시오. 칠레는 가장 큰 특징이 이제 와인 모임을 나가면 어떤 여성 한 분이 있었는데 굉장히 좀 독특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레드 와인을 마시면 무조건 타이어 향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이어가 도대체 뭐냐 해서 몇 번 나오셨었는데, 그게 사실 이 타이어가 고무, 지우개 고무향, 그러니까 굉장히 민감하신 분이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피라젠이라고 해서 우리가 뭐 파프리카나 이런 거 생야채 썰면 나는 풋내 같은 거 있잖아요. 칠레 와인은 무조건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뭐 피망, 뭐 그런 고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칠레 그런 향이다. 외우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프랑스 부르고뉴는 아까 1차 향이 블랙베리, 블랙커런트가 있고 다른 거는 체리하고 딸기였잖아요. 이 프랑스 부르고뉴는 피노노란 품종은 다 딸기 향이 나요. 체리. 아주 라이트하고 향이 막 달콤해요. 딸기 시럽 먹는 것 같은 그 우리가 어렸을 때 감기약 기억하시죠? 그런 감기약 같이 굉장히 달콤한 딸기 시럽 향이 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한 5만 원 미만의 그런 레지오날들은 그런 체리 딸기 향 위주로만 나는데, 조금 더 좋은 그런 부르고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죽, 아까 3차 향 있죠. 병 숙성했었을 때 나는 가죽 버섯, 그리고 이제 스모크 향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바베큐 했을 때 약간 훈연향 있죠. 그런 것도 많이 나고 흑향 나고, 그리고 한 10만 원 넘어가면 그때 이제 장미향, 그 약간 플로럴한 그런 퍼퓸향 같은 것들이 이제 그때 나게 됩니다. 그 왜 그러냐면은 이제 병 숙성을 할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포도예요. 그러니까 숙성 잠재력이 있는 좋은 포도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 와인은 보통 이제 한 10만 원 넘어가면은 이제 와인 서체에 보면은 시음 적기를 알려주거든요. 그럼 보통 한 10년, 15년이에요. 그 정도 돼야지 이 병 숙성에서 오는 그런 뭐 장미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나는데, 그렇다면은 예서 5만 원 미만 와인을 그렇게 병 숙성하면 그렇게 되느냐? 그렇지를 않아요. 그 와인들이 10년 됐잖아요. 그러면 간장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버티지 못하고 완전히 꺾이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비싼 부르고뉴를 많이 마시는 이유가 사실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 바롤로는 제비꽃, 감초 한약방인데, 그러니까 제비꽃을 사실은 뭐 우리 맡아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제비꽃 많이 하죠. 근데 제가 그냥 경험상으로 제비꽃은 뭐냐면은 약간 그 향수의 그런 꽃향 같은 거, 베르가못 그런 거하고 약간 화이트 플라워하고 좀 달콤한 꽃향하고 그 베르가못 그 중간쯤에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약간 좀 새콤하기도 하고 약간 그런 느낌을 제비꽃이라 하는데, 이거 한번 드셔보셔야 돼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데 바롤로는 무조건 이게 나고, 그 다음에 이제 감초라고 해서 이제 한약방 딱 들어갔을 때 약재 있죠. 그러니까 담배 같은 것도 담배 시거가 아니라 시거의 그 원초 잎, 그거가 이제 사실은 이 감초 한약방향 다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 바롤로는 이런 향들이 난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아까 프랑스 부르고뉴는 이제 샤르도네, 굉장히 섬세한 그런 샤르도네는 기본적으로 5만 원 미만은 그냥 레몬 시트러스, 그냥 산도 굉장히 둥글둥글하면서 이제 그런 레몬 향 많이 나는 게 이제 보통 샤르도네고, 이제 5만 원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버터, 오크, 바닐라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오크통이 되게 비싸거든요. 그래갖고 오크통을 쓰면서 5만 원 미만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오크통 숙성, 약간 2차양 오크통 숙성하면서 이제 비싼 와인들은 약간 뭐 메르소 같은 경우에는 좀 깨볶는 향, 그러니까 참깨라면 먹으면은 이렇게 딱 스프 딱 뜯었을 때 나는 그런 고소한 그런 참깨 있잖아요. 그런 것들 이렇게 은은하게 막 들이대지 않고 되게 은은하게 나는 게 이제 비싸질수록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랑스 샴페인은 아까 첫 번째 그 향이 사실은 조금 너무 차갑긴 했거든요. 그리고 차갑기도 했고 약간 온도 올라가고 이제 한 10분이나 20분 정도 후에 만약에 나중에 사서 드시게 되면은 아까는 되게 좀 날카로웠지만은 정말 빵향 브리오시향 굉장히 잘 나거든요. 되게 좋은 그런 샴페인 방식의 와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샴페인에 느낄 수 있는 거는 가끔 빵향, 브리오슈 브리오슈 향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요즘에 빵 전문점 있잖아요. 뭐 9시, 11시 나는 그런 빵 전문점. 그러면 딱 나올 때 딱 가서 향 맡으면 그게 브리오슈 향이에요. 그러니까 빵 이렇게 식빵 같은 거 이렇게 딱 찢었을 때 나는 그 향을 보통 브리오슈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브리오슈 아몬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친인척들하고 같이 있을 때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와인을 소개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일단 이렇게 들면서 이제 오늘 마실 와인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주고 딱 세 가지만 설명해주면 돼요. 뭐냐면은 첫 번째는 이건 헝가리 와인이고 이제 까베르네 쇼비뇽이라는 포도 품종인데 굉장히 좀 진한 초콜릿 향이 나는 와인이고 그다음에 얘는 2016년도에 딴 포도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약간 오래된 숙성 향이 납니다. 이 정도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은 그러니까 너무 자세하게 하면은 뭐 들어오지도 않고 딱 포인트 하나만 딱 그러니까 어떤 뭐 초콜릿 향이 난다든지 아니면 바닐라 향이 그 정도만 딱 해주면은 사람들이 좀 거부감 없이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와인을 따를 때는 제가 지금 따른 거는 뭐 어쩔 수 없이 빨리빨리 따랐지만은 소믈리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식사를 하고 계시면 이렇게 서브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본인이 이 와인 라벨이 딱 보이게 이렇게 서브를 해주면 돼요. 보통 이제 와인 서비스 할 때 조금 되게 쑥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어디에 둬야 될지 모르는데 이제 와인 설명하고 이제 와인 라벨을 눈에 맞춰갖고 설명을 해주면은 훨씬 더 이제 그런 부담감을 좀 줄일 수가 있다. 그리고 사실 한 손으로 따르는 거는 저는 별로 추천하지 않고 저는 이렇게 그냥 따르는 것도 좋아요. 근데 이렇게 따르는 거는 조금 더 이제 와인을 많이 따르다 보면 이게 훨씬 양 조절하게 좋아요. 이게 뒤에 균형감이 있어갖고 이게 좀 마음에 안 드는 분이 있으면 조금만 좀 주고 그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통 그냥 많이 따릅니다. 대부분은. 그리고 두 손으로 따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와인잔을 잡을 때는 사실 뭐 프랑스 하면 다 이렇게 잡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일단은 뭐 알아야 되니까 이 손의 열감이 여기에 바로 느껴져 갖고 온도가 확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잡지 말고 가능하면 이제 스템, 요 밑을 스템이라고 하거든요. 스템을 잡거나 이제 와인이 적정 온도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물론 오늘 거의 영하의 날씨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칠링 했어요. 그 3kg 얼음 3개 가져와서 칠링했고 그 이유는 뭐냐면은 밖에 있었지만은 여기 들어오는 순간 온도가 확 올라가요. 화이트나 샴페인도 거의 칠링 안 했으면 그냥 드셨으면 한 12도, 13도 정도에 드셨으면은 너무 맛이 없게 드실 텐데 그만큼 이제 와인 온도를 꼭 맞추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레드는 보통 15도에 18도, 화이트는 8도에 13도, 스파클링 6도에서 8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와인을 흰색 종이에 대고 이렇게 보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그러면은 지금 딱 보시면은 뒤에가 투가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바디감이 옅은 거 이제 피노누아 같이 그런 것들은 뒤에 글씨도 보이고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흰색 종이에 놔두면은 까베르네 쇼비뇽이나 슈라 같은 경우에는 뒤가 전혀 투과가 안 돼요. 밀도감이 엄청 세고 바디감이 있어서 그래서 이걸 습관적으로 보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이제 뭐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이제 블라인드하는 실력도 늘 수 있어요.
이렇게 투가 되는데 까베르네 쇼비뇽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무조건 투가 되면은 이제 피노누아 이제 그 어떤 외우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와인 색을 보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바로 맡지 말고 향을 맡아보세요. 향을 맡아보면 이제 맛으로 느끼는 향하고 실제 잔에서 모아지는 향은 또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향 맡고 그 다음에 맛을 음미하는 그 단계를 꼭 거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켄팅이라는 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2016 지금 우리 보도 되게 좋은 걸 마셨잖아요. 근데 얘를 그냥 바로 따서 마시면은 진짜 엄청 강한 파워풀한 타닌감만 느껴지고 향이나 맛이 전혀 안 느껴져요. 그러니까 막 근데 이렇게 디켄팅을 해서 쫙 산소를 개입시키면은 산소하고 와인이 만나갖고 떫은 맛이 줄어들고 바닐라처럼 되게 둥글둥글해져요. 그리고 아까 못 맡았던 향들이 막 납니다. 아까 2차향, 3차향, 바닐라, 오크, 뭐 가죽 이런 것들이 확 피어올라요. 그래서 좋은 와인 같은 경우는 꼭 디켄팅을 해서 먹는 게 되게 좋고, 근데 보통 3만 원 미만 와인은 디켄팅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오픈하자마자 바로 열리니까. 그래도 오픈하고 한 5분에 10분 정도 병에 있어서 마시면 조금 더 나아요. 보통 바로 오픈했을 때 약간 그런 브릿이라고 해서 좀 그런 쿰쿰한 향이 좀 날 수가 있거든요. 약간 그런 신문지 향 같은 게. 근데 이제 약간만 병 브리딩 잔에서만 스월링하면 금방 날아가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인 라벨을 읽는 방법은 사실 이것도 좀 외워야 되는데, 이제 이거는 이태리 와인이에요. 이태리 와인인데 여기 위에 보시면은 그 피치니, 이거는 이 와인을 만든 그 가문의 생산자의 이름입니다. 피치니 와이너리에서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라고 써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이 D가 뭐뭐의거든요. 그래서 이 몬탈치노라는 이탈리아의 중부에 있는 토스카나 지역에 있는 몬탈치노라는 지역의 브루넬로 포도 품종이다. 그래,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 그게 BDM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은 2016이라는 거는 포도를 수확한 해, 2016년에 딴 포도로 와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호주 와인이에요. 호주 와인 라벨을 보시면 비숍이라는 거는 브랜드예요. 이 와인의 와인 이름이고, 네, 바이 벤 글래처라는 거는 이제 생산자. 그리고 이 바로사밸리는 호주에 있는 그 유명 산지예요. 바로사밸리. 그리고 밑에 시라즈라는 포도 품종이 나오고, 프랑스가 제일 어려워요. 프랑스는 너무 많이 이걸 좀 알아야지만 알 수가 있어요. 맨 위에 이제 부르고뉴라고 써 있는 거는 아까 이제 그 프랑스 지도 보시면은 보르도 있었고 오른쪽 끝에 부르고뉴 있었잖아요. 이제 이 부르고뉴 지역에서 나왔다라고 부르고뉴 적고, 그 밑에 이제 샤르도네, 아까 포도 품종에 쇼비뇽 블랑하고 샤르도네 두 개 있는데 샤르도네 포도 품종이 있고, 그다음에 생산자가 이 도멘 마사르드 그라몽인데, 이제 도멘이라고 하면은 이제 자기 포도밭에서 만든 생산자를 도멘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자기 밭이 없이 포도를 사서 만드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매종인데 그런 경우에는 도멘이라고 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도멘 생산자 이름 부르고뉴는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느생조르주는 예를 들어 서울이 있으면 뭐 성북구 뭐 이렇게 있듯이 좀 더 세부 지역이에요. 그래서 느생조르주는 이제 피노누아가 많이 나오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라벨을 보시면서 이게 어떤 건지를 한번 보시면 좋은데, 이제 좋은 방법은 뭐냐면은 그 비비노 와인 사진을 라벨을 비비노로 딱 찍으면 딱 나와요. 생산자가 어디고 포도 품종은 뭐고 어느 지역이고, 이제 그걸 습관적으로 항상 와인을 마시기 전에 이걸 찍고 이 라벨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한 다음에 마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빨리 넘어갈게요. 여기 대부분 다 잘 고수들이 많이 있으시니까, 혹시 주변에 이제 와인 초보자들이 있으면 이제 그분들한테 어떻게 와인을 자기가 좋아하는 와인을 마트에서 살지를 고르는 방법은, 제일 첫 번째 본인이 가장 인상 깊게 마셨던 게 레드인지 화이트인지 스파클링인지를 먼저 알고, 그리고
이제 단 와인들 대부분 다 좋아하시거든요. 처음 마시는 분들. 이게 모스카토를 대부분 마시고 되게 좋아했던 분들이 대다수일 거예요. 그래서 내가 되게 맛있게 먹었던 게 모스카토인지 뭔지 이렇게 물어보고 만약에 뭐 달달했던 것 같아. 그러면 뭐 리슬링이나 모스카토나 리슬링 이런 쪽으로 해주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약간 적당한 당도가 있었던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미국 샤르도네 그리고 당이 전혀 없는 건 이제 드라이 스파클링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오늘 만약에 저녁 때 같이 음식 페어링 할게 고기를 먹을 거다.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던 호주 시라나 까베르네 쇼비뇽 쪽으로 가고 이제 화이트나 샴페인은 이제 샤르도네, 샴페인 이렇게 매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와인 초보자분들한테 와인을 선물할 때 실수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칠레 와인을 선물하면 돼요. MSG가 가득한 칠레 와인을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고 그래서 칠레 뭐 1865도 굉장히 좋고 산타리타 되게 좋아하거든요. 10,000원 미만이에요. 한 8,000원, 9,000원 정도 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맛있어요. 그래서 칠레나 아니면 조금 더 비싼 미국 쪽을 선물해주면 좋고 그리고 조금 좋은 그런 뭐 회사의 임원들 선물한다. 임원들은 나파밸리 되게 좋아하거든요. 미국에. 그래서 나파밸리 딱 라벨 있으면 이거 좋은 와인이네 이러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본인의 취향, 당도나 뭐 스파클링, 화이트니 이런 걸 알아서 그분한테 선물을 해주면 좋고 그다음에 뭐 그날 어떤 장소에서 메뉴에서 와인을 마실지를 알고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드릴게요. 제가 이제 이탈리아의 1999 빈티지 아까 BDM 기억하시죠? 몬탈치노 지역의 브루넬로 BDM을 마셨는데 저도 이제 초보일 때 이거를 그냥 왠지 1999년이니까 좀 오래 열어놔야 되겠다 해서 한 3시간 전에 열어갖고 이제 딱 마셨어요. 근데 완전히 정말 간장밥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 날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브리딩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런 올빈에 대한 내가 경험이 있었으면은 그렇게 오래 낳지 않고 했을 텐데. 그리고 또 하나 브리딩 실패 사례는 보르도의 퐁테카네라고 되게 유명한 와인이 있어요. 근데 이 와인 1919인데 이거를 그냥 바로 오픈하자마자 바로 먹었어요. 그랬더니 너무 진한 탄이 나고 향도 완전히 갇혀 있고 텁텁하고 그러니까 한 20만 원 줬는데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이런 와인들 같은 경우는 한 최소한 30분 이상 브리딩을 하면은 훨씬 좋다. 그래서 이제 뭐 색이 진할수록 탄닌이 강할수록 브리딩을 오래 하고 3만 원 미만 와인은 별도로 할 필요는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브리딩 타임도 제가 적어놨거든요. 뭐 피노누아는 30분, 뭐 로는 1시간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온도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보통 그 와인 마시기 전에 샴페인 같은 경우에는 냉동실에 한 20분 정도 상온에 있었으면은 그 정도 해서 드시면 좋고 그래서 한 7도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리고 까바는 더 시원하게 먹는 게 좋아요. 저는 김치 냉장고에 넣어서 먹거든요. 보통 맥주 좋아하시는 분들 김치 냉장고 넣잖아요. 그래서 까바는 김치 냉장고 그리고 샴페인은 조금 더 높은 온도가 더 그러니까 샴페인은 좋은 와인이다 보니까 너무 온도가 낮으면 향이 하나도 안 나요. 그런 플로럴 향이 전혀 안 나기 때문에 그렇게 향이 좋고 화이트도 쇼비뇽 블랑은 좀 시원하게 드세요. 그러니까 쇼비뇽 블랑은 냉장고 온도 정도가 좋고 샤르도네 같은 게 조금 더 높아야 돼요. 향이나 이런 게 나려면은 그래서 샤도 같은 경우에는 냉장고에서 꺼내서 한 5분이나 10분 정도 상온에서 약간 온도 올려갖고 마시면 훨씬 향이 좋습니다. 그리고 와인도 레드도 피노누아는 살짝 시원해야 돼요. 그러니까 딱 입에 닿았을 때 약간 차갑네라는 느낌이 드는 게 피노누아는 제일 맛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까쇼나 쉬라도 사실 좀 시원하면 좋지만 그래도 시원하면 향이 전혀 안 나기 때문에 조금만 이제 상온에서 온도 조금 올려갖고 드시면 훨씬 좋습니다. 네.